여러분, 존중받는 삶을 꿈꾸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겪는 커다란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변에는 나이에 비해 존중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왜 그리 많은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진실은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데 필요한 숨겨진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모든 것을 밝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나이에 따라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왜 커져가는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하는 존중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거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존중받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더 존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에게 소개할 7가지 행동 수칙은 품위와 권위를 지키는 비법입니다.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대화의 시작 부분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보며 그 배경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수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니 희망을 가지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을 존경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어른이 자신에게 존엄함을 가르쳐 주었나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멘토와 같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던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존중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민해 봅시다. 그들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살펴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태도나 고집 탓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 부족은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죠. 다시 말해 우리는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함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도움이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7가지 행동 수칙을 곧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천 가능한 방법들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평생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길 바랍니다. 이 씨앗이 여러분의 삶과 주변의 변화로 만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아요. 여러분의 도전과 새로운 변화가 자신의 품위와 권위를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가지 행동 수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아가 볼까요? 오늘은 그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세대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소외되는 심리적 기전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해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모, 조부모 또는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위치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들은 자연스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타날까요? 자아 존중감의 감소는 매우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내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가 위축되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은 이러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기술적 능력에서 이전 세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이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반면에 이전 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수칙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상대에게 존중을 표해야 하고 대화의 양방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화의 자세는 단순한 대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젊은 세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경청의 자세는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작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느낌이 생기고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외적 이미지 관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위 있는 외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존중받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갈한 옷차림과 올바른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과 자신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많아도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연결짓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존경을 받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통한 성장은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나이 들어도 존중받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의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행동 수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따뜻하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행동 수칙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중 첫 번째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니 분명히 중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러한 행동 수칙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수칙, 존중과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존중받기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며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려는 그 마음 속에는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존중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 이미지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 말투, 태도가 남에게 주는 인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 그에 맞게 꾸미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당신의 옷차림이 단순한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소소한 습관으로 제복을 입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과 견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을 담아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쿨한 위기 관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온한 것만은 아니죠.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당신이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상사가 하는 뾰로통한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훈련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고 긍정적으로 접근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사소한 행복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스로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주변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이러한 태도가 결국 타인에게 존중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기여입니다. 지역사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존중받을 이유를 또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연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부나 자원봉사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존엄성을 느끼고 동시에 타인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배움의 열린 마음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항상 배우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쌓여만 가던 벽을 하나씩 허물고 서로의 격차를 이해하며 혁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가짐이 존경받는 사람의 조건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행동 수칙은 존중받는 삶을 위한 비법입니다. 존중받기 위해선 나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위와의 만남 속에서 변화를 찾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그 변화 역시 여러분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부터 시도해 보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어 보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변화의 시연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행동 수칙은 품위와 권위를 지키는 비법입니다. 이러한 수칙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존중과 경청의 자세부터 시작해 외적인 이미지 관리와 소통의 중요성 등 자아 존중감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수칙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둘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대인관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여를 통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작은 참여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봉사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배움의 열린 마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겠다는 자세는 자기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소통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이를 통해 다른 세대와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이 가능해지며 그로 인해 더욱 깊이 있는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행동 수칙을 공유했습니다. 이 수칙들은 간단해 보일지라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행동 수칙 중에서 무엇을 먼저 실천해 볼 계획이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고 싶습니다. 주변의 변화를 만들고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언제나 존중받는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